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던 이항 정리를 간단하게 복습을 좀 하고, 그다음에 거기 개념 원리 저번 시간에 안푼 문제도 있었죠? 뭐 필수예제 문제들 좀 풀면서 적용을 좀 시켜보고, 그리고 이제 확률 단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 자, 이항 정리 공식 한번 기억을 떠올려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항 정리라는 게 이제 a 더하기 b 두 개의 항이 있는 녀석의 n제곱의 전개식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냐, 요걸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봤었죠. 자, 이제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제 얘는 어떻게 시작하죠? a의 n제곱의 개수는 이제 n개 중에서 n개 모두 a를 뽑는 경우, 그러니까 앞에 개수가 ncn이 붙는다 이렇게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a의 n-1제곱 곱하기 b의 개수는 뭐가 되냐면 n개 중에서 a를 n-1개 뽑았다, nc n-1.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쭉 진행해가지고 일반적으로 a를 r개 뽑으면 b는 나머지 n-r개가 뽑히게 되고 이 녀석의 개수가 ncr이 된다, 이렇게 배웠죠, 그죠? 예, 이렇게 계속 전개를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b만 n개 다 뽑아주면은 a는 한 개도 안 뽑게 되니까 앞에 개수는 nc0이 된다, 이렇게 이제 전개식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전개식 가지고 뭐 몇 개씩들 한번 우리가 대충 한번 전개를 해봤었고, 특히요 일반적으로 a를 r개 뽑았을 때 b가 n-r개 뽑힌다. 그럼 그 앞에 개수가 얼마가 될 거냐, ncr이 된다라는 요 녀석이 바로 뭐였어요? 요 녀석이 바로 이항 전개식의 일반항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항의 개수만 찾고 싶을 때는 그 일반항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이제 배웠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a 자리에 1을 넣고 b 자리에 x를 넣어가지고 1 더하기 x의 n제곱의 전개식을 한번 적어봤는데, 자, x를 몇 개 뽑는지를 기준으로 이제 생각해서 상수항부터 n차항까지 오름차순을 한번 쭉 적어보면은 얘는 어떻게 됐었지? nc0 더하기 nc1 곱하기 x 더하기 nc2 곱하기 x의 제곱 더하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nc n 곱하기 x의 n제곱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된다고 배웠죠. 1은 거듭 제곱해봤자 1이기 때문에, 그죠? 예,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녀석은 항등식이었어. 항등식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적당한 숫자 1이나 -1 같은 걸 대입해가지고 이제 조합에 관련된 관계식들을 몇 개 찾아봤었는데, 자, 그래서 x 대신에 1을 한번 양변에 대입해보자. 항등식이니까 항상 성립해야 되죠. 그래서 x 대신에 1을 대입해보면 어떤 식이 나오는 거니까 2의 n제곱은 nc0 더하기 nc1 더하기 nc2 더하기 땡땡땡땡에서 ncn까지. 그래서 nc0부터 ncn까지 다 더한 게 뭐가 된다? 2의 n제곱이 된다. 이런 관계식을 하나 배웠었고, 자, 그 다음에 또 x 대신에 -1을 대입해보면은 0의 n제곱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좌변이 0이 되고요. 0이 nc0 빼기 nc1 더하기 nc2. 자, -1의 제곱은 -1의 짝수차는 플러스가 나오고 -1의 홀수차는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면서 맨 마지막에는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개수의 부호가 바뀌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더해진 녀석을 식 하나를 찾았어. 자, 그 다음에 1번식과 2번식을 변변 더하거나 빼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어요? 1번식과 2번식을 더한 다음에 양변을 2로 나누면은 얘는 어떻게 됐어? 짝수 번째 항만 nc0, nc2, nc3 요렇게 더해준 녀석이 결과가 나왔는데 이 녀석이 2의 n-1제곱이 나왔고, 마찬가지로 첫 번째 식이나 두 번째 식을 뺀 다음에 2로 나눠주면은 홀수 번째만 더한 녀석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홀수 번째만 더한 녀석도 값이 얼마가 된다? 똑같이 2의 n-1제곱이 된다. 이런 공식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식을 까먹을 수도 있을까요? 근데 이제 공식을 좀 외워보면은 이해를 해보면 일단 제일 먼저 이항 전개식, 요 이항 전개식을 일단 외우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a 자리에 1 넣고 b 자리에 x를 넣어서 전개시킨 요 식을 한번 생각을 해본 다음에 요 식이 어차피 항등식이니까 x 자리에 어떤 숫자를 대입해도 만족하겠구나. 그럼 x 자리에 1 대입해서 써보면은 nc0부터 nc까지 다 더한 게 2n제곱, 그 다음에 x 자리에 -1을 대입해주면 nc0부터 시작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번갈아가면서 더해준 게 무조건 0이 나오고, 자, 그렇게 해서 나온 1번식과 2번식을 변변 더해준 다음에 2로 나눠주면은 짝수 번째만 더한 녀석이 2n 마이너스 1제곱이다. 마찬가지로 빼준 다음에 2로 나눠주면은 홀수 번째만 더해준 녀석이 또 2n 마이너스 1제곱이다. 이런 이제 공식들이 쭉 나왔었어요.
자, 요걸 이용해서 이제 오늘 문제를 좀 풀어볼 겁니다. 자, 그래서 62페이지 필수예제 5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자. 자, 1 더하기 x, 1 더하기 x의 제곱, 1 더하기 x의 세제곱, 땡땡땡 해가지고 1 더하기 x의 7제곱까지의 전개식에서, 자, 이 녀석의 전개식에서 뭘 찾으래? x 세제곱의 개수를 찾으래요. 네, 요걸 이제 찾아보는 문제인데, 자, 그럼 한번 봅시다. 1 더하기 x에서는 x제곱이 안 나와요. 그죠? 여기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 마찬가지로 1 더하기 x의 제곱에서도 얘는 최고차가 2차식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x제곱은 안 나와요. 여기서도 생각할 필요 없고, 자, 3차항은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1 더하기 x의 세제곱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자, 그럼 이 녀석에서의 x,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는 1 더하기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1 더하기 x의 4제곱, 그 다음에 1 더하기 x의 5제곱, 그 다음에 1 더하기 x의 6제곱, 그 다음에 1 더하기 x의 7제곱, 요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항에서만 이제 3차식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죠? 자, 그럼 하나씩 이제 이 녀석에서 3차항 구하고, 이 녀석에서 3차항 구하고, 이 녀석에서 3차항 구하고, 이렇게 3차항의 개수들 다 구해가지고 더해버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3차항의 개수가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봅시다. 1 더하기 x의 세제곱에서 3차항의 개수가 되려면 x를 3개 뽑으면 되니까 그 앞의 개수는 3개 중에 3개 모두 x를 뽑으면 33이 될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럼 x 세제곱이 나오려면은 4개 중에서 x를 몇 개 뽑아? 3개를 뽑아야 되니까 4c3의 x 세제곱이 나올 거고, 그럼 요 다음 건 어떻게 되겠어요? 5개 중에 x를 3개 뽑아주면 되겠지? 따라서 5c3의 x의 5제곱. 그 다음에 얘는 6개 중에서 x를 3개 뽑아주면 되니까 6c3의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이 녀석은 7개 중에서 x를 3개 뽑아주면 되니까 7c3의 x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어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 세제곱의 개수는 3c3 더하기 4c3 더하기 5c3 더하기 6c3 더하기 7c3, 요거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데,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전에 배웠던 어떤 공식? NCR은 n-1cr-1 더하기 n-1cr, 요 공식을 써가지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문제라 그랬어요. 그죠? 네. 자, 어떻게 바꿔준다? 맨 앞에 있던 3c3은 무조건 1이니까 얘를 4c4로 이렇게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자,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4c3과 4c4 요거 두 개를 더해주면 요 공식에 의해서 뭐가 돼? 5c4가 되고, 또 5c3과 5c4 요거 두 개를 더해주면 요 공식에 의해서 6c4가 되고, 또 마찬가지로 얘네 둘을 더해주면은 7c4, 또 얘네 둘을 더해주면 얼마가 되겠어요? 8c4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최종적인 답은 뭐가 된다? 8c4가 된다. 이렇게 이제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요건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파스칼의 삼각형이랑 비스무리한 형태죠. 예, 파스칼의 삼각형 풀 때 요런 식으로 이제 풀었었는데, 예, 요 공식은 여러분들 이제 잘 나오는 공식이니까 반드시 좀 암기 좀 해두고, 예, 이렇게 연달아서 나오는 문제는 요 공식을 써서 풀면 된다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뭐 비슷하니까요. 확인지급 80번 문제 지금 한번 빨리 풀어볼까? 확인지급 80번 문제 빨리 풀어봅시다.
그 80번 문제 한번 봅시다. 맨 답이 얼마가 나오겠어요? 일단 x의 6제곱이 나오려면은 첫 번째 1 더하기 x 세제곱에 대해서는 x의 6제곱이 절대 안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건 제외시키고 두 번째 1 더하기 x 세제곱 전체 x제곱에서는 이제 x 6제곱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주면 되는데 첫 번째 거는 그럼 두 개 중에 x제곱을 두 개 모두 뽑아주면 되니까 개수가 2c가 될 겁니다. 그죠? 두 개 중에 x제곱 모두 뽑아주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식에서는 세 개 중에 x세제곱을 두 개 뽑아주면 되겠죠? 그 다음 식에서는 네 개 중에 x세제곱을 두 개를 뽑아주면 돼요. 어쨌든 간에 x6제곱이 나오려면 x세제곱을 두 번 뽑아주면 된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런 식으로 해주면은 맨 마지막 건 어떻게 되겠어요? 15c2까지 더해준 게 되겠죠? 예, x 1 더하기 x 세제곱에 15승의 전개식에서는 x 6제곱이 나오려면 x 세제곱을 두 번만 뽑아주면 되니까 그죠? 15c까지 더해주면 되고요. 자 그럼 여기 2c는 어차피 1이니까 1을 3c3으로 바꾼 다음에 더해주면 4c3 또 더해주면 5c3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더해져 나가보자면 보면은 맨 끝에 정답은 뭐라고 나오겠어요? 16c3이라고 나오게 되겠죠. 그죠? 네, 따라서 답은 16c3 얘를 계산해주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16c3 계산하면 얼마 돼요? 16부터 시작해서 숫자 3개 곱하고 그 다음에 3팩 또 리얼로 나눠주면 되니까 3 하나 약분시켜주고 2 하나 약분시켜주면은 8로 40에다가 14 곱해준 거니까 얼마가 되나? 560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560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어요. 자, 뭐 비슷한 방식으로 풀어주면 되고요. 그 정석 풀이 보면 다른 풀이도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그 수학 1에서 등비수열 안 배웠기 때문에 그 밑에 풀이는 다음에 이제 뭐 등비수열 배우고 나면은 그때 한번 선생님이 더 설명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필수의 이제 6번 문제 봅시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요 옆에서 유도한 이항계수들의 성질들을 이용한 문제인데 공식만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으면 답은 금방 나옵니다. 한번 보도록 하자. 자, 맨 처음에 필수 6번의 1번 문제 봅시다. 7C0부터 7C1, 7C2, 7C3 해가지고 7까지 더한 거예요. 자, 걔는 지금 여기 1번 공식, 요 공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죠? 네. NC0부터 NCN까지 다 더해준 게 뭐다? 2N제곱이 되겠을까? 그럼 7C0부터 7C7까지 다 더해준 건 뭐가 되겠어? 2의 7제곱이 되겠지. 그지? 2를 7번 곱하면 128이죠. 그래서 얘는 128. 이렇게 이제 답을 내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봅시다. 20C1 빼기 20C2 더하기 23 빼기 20C4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계산한 건데 얘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번갈아가면서 나오는 거니까 요 밑에 있는 x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한 요 식을 적용시키면 될 것 같은데 차이가 조금 있어요. 차이가 어떻게 있는 거 아니까 얘 공식은 nc 0부터 시작하는데 얘는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있지? 20c 1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다르거든. 자, 그래서 일단 이 식에서 n자리에 20을 넣었을 때 식이 어떻게 될지를 먼저 한번 써보자. 그래서 요 2번 공식에서 n자리에 20을 대입해주면 어떤 식이 나오겠어요? 0은 20C 0 빼기 20C 1 더하기 20C 2 빼기 20C 3 더하기 땡땡땡땡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번갈아 가다 보면은 홀수 번째에 마이너스가 나오고 짝수 번째에 플러스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20C 19 더하기 20C 20 여기까지 더해준 게 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근데 문제는 얘는 20C 1부터 시작해가지고 부호가 반대로 돼 있으니까 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을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부터 선생님이 요 밑줄 친 부분을 어떻게 이항을 시켜버리면 되겠죠. 그죠? 이항을 시키면 부호가 다 반대로 되니까 얘를 그래서 이 밑줄 친 부분을 좌변으로 이항을 시켜주면은 그럼 이제 20C1 빼기 20C2 더하기 20C3 빼기 20C4 이렇게 이제 짝수 번째는 마이너스 나오고 홀수 번째는 플러스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뭐가 된다? 이 녀석의 정체가 20C0이 된다. 이렇게 이제 계산해 줄 수 있겠죠? 근데 20C0의 값은 얼마예요? 1이죠. 그죠? 따라서 2번의 답은 1이 되겠다.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공식을 여러분들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이 공식을 이제 외우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유도가 되는지라도 외워야 돼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간단해요. 요 1 더하기 x의 n제곱의 정계식에서 x에 1 대입시킨 식 하나, 마이너스 1 대입시킨 식 하나, 그 다음에 그 이 두 개식을 변변 더한 식 하나, 변변 뺀 식 하나, 이렇게 이제 4개가 기본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필수 7번 문제로 넘어가보자. 필수 7번 문제. 2NC0 더하기 2NC2 더하기 2NC4 더하기 2NCN. 자, 여기 짝수 번째만 나와 있는 거죠. 그죠? 짝수 번째만 나와 있는 거는 여기
요 공식이 되겠어. 요 공식. 자, 그럼 NC0부터 시작해가지고 짝수 번째만 쭉 더해준 게 뭐다? 2의 n-1제곱이니까 그럼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해주면은 얘는 2의 2n-1제곱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2의 2n-1제곱이 돼야 되는데 128이라는 숫자가 2의 7제곱이니까 그럼 2n 빼기 1이 7이면 되니까 따라서 n값이 얼마면 되겠어요? n값이 4면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것도 비슷해요. 밑에 거. 자, 밑에 거는 11시 1, 11시 3, 11시 5 홀수 번째만 나온 거지? 자, 그럼 요 녀석을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자, nc 1, nc 3, nc 5 이렇게 홀수 번째만 나온 것도 어떻게 돼요? 2의 n-1제곱이 나오니까 이 녀석도 결과 어떻게 되겠어? 2의 11-1제곱 따라서 2의 10제곱이 되겠죠? 2를 10번 곱하면은 1024. 따라서 얘는 답이 1024.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공식 내기는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암기해두고 유도 과정까지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밑에 확인 체크 두 문제만 한번 풀어볼까? 82번, 83번 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지금부터. 자, 82번은 답이 어떻게 나오죠? 82번 간단하게 보면은 자, 19시 2부터 19시 18까지 짝수 번째만 쭉 더해주는데 원래 19시 0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식에 따르면 여기 요 세 번째 공식 요 공식에 따르면 원래 19시 0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짝수 번째만 다 더해준 거 이렇게 해서 19시 18까지 더해준 이 녀석이 뭐가 되는 거야? 2의 19-1제곱 2의 18제곱이 되는 거예요. 얘가 2의 18제곱이 되는데 문제는 맨 앞에 요 19시 0이 빠져있단 말이야. 19시 0의 값은 얼마예요? 1이죠. 그죠? 그래서 이항시켜주면은 이만큼의 답은 얼마가 되겠어? 2의 18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2를 18번 곱하면 숫자가 굉장히 크거든.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알겠어요? 예. 보통 이제 숫자를 바꿔 적는 거는 세 자리 숫자 정도까지만 그냥 계산해 적어주면 되고 네 자리를 넘어가면 보통 이렇게 지수 형태로 그냥 써주면 된다. 숫자가 크기 때문에 이 정도로 써주면 되고요. 자, 83번 문제 봅시다. 83번. 자, 15시 8부터 시작해가지고 6 같은데. 자, 원래 얘는 15시 0, 15시 1, 15시 2, 15시 3 이런 식으로 더해가지고 땡땡땡땡땡땡 해서 어디까지? 15시 14, 15시 15까지 더해준 게 2의 15승이잖아요. 그죠? 예, 2의 15제곱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식에는 없지만 요거 지난 시간에 해줬거든. 자, NCR이 NCN-R이랑 어때요? 같아요. 그죠? 같기 때문에 맨 앞에 있는 요 15시 0이랑 15시 15랑 숫자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15시 1이랑 그 다음에 15시 14랑 또 값이 똑같겠죠. 그죠? 그럼 요 앞에 또 이제 만약에 15시 13이 있었으면은 그러면 여기 이제 15시 2랑 15시 13이랑 값이 어때요? 똑같겠죠. 그죠? 이렇게 두 개씩 앞뒤로 짝을 지었을 때 숫자가 똑같단 말이야. 그럼 가운데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요 가운데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5시 7과 15시 8 요거 두 개를 더했을 때 요거 두 개도 숫자가 어때요? 같아요. 얘랑 얘도 숫자가 같단 말이야.
그럼 여기가 정확하게 가운데거든? 그럼 앞에 8개를 더한 거랑 뒤에 8개를 더한 게 값이 어때요? 똑같아요. 그죠? 앞에 8개랑 뒤에 8개 더한 게 값이 똑같아. 따라서 15C 0부터 시작해가지고 15C 7까지 더해준 게 15C 8부터 시작해서 15C 15까지 더해준 거랑 똑같고 얘는 2의 15제곱을 반반으로 나눠가지니까 어떻게 되겠어? 각각은 2의 14제곱이 되겠지. 그지? 그죠? 2로 나눠주면 되니까 따라서 답은 2의 14제곱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지난 시간 강의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여기가 홀수로 시작될 때는 여기 0부터 끝까지 짝수개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죠? 짝수개가 나오는데 얘가 앞뒤로 이제 똑같기 때문에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거랑 똑같고 그 다음 거랑 그 앞에 거랑 똑같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가운데서 처음부터 절반 더해준 거는 끝에서부터 절반 더해준 거랑 값이 어떻다? 똑같다. 그래서 반반씩 나눠 가진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그래서 다 더한 게 2의 15제곱이면은 앞에 반 더한 거는 뒤에 반 더한 거랑 같고 그게 보다 2의 14제곱이랑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요건 아마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7C0부터 7C7까지 더한 걸로 예시를 하나 들어준 게 있을 거예요. 책에 선생님이 그때 필기해 놓으라 그랬는데 기억 안 나는 사람은 그걸 다시 보면서 공부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계에서의 성질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한번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필수의 이제 8번 문제. 자, 지금 배운 이항 정리를 이제 나눗셈에다가 숫자 나눗셈에다가 적용을 시켜보는 걸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 거야. 자, 요런 문제는 실은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도 시험 문제에 나왔던 문제인데 약간 이제 이항 정리까지 응용하는 문제로 나온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자, 먼저 11의 10제곱을 100으로 난 나머지를 A라고 하자. 그 다음에 21의 10제곱을 400으로 난 나머지를 B라고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숫자들이 큰 녀석들을 나눌 때는 우리가 먼저 문자로 바꿔서 문자식의 나눗셈을 먼저 생각해 보면 된다 그랬어요. 자, 기본은 뭐예요? 기본은 A를 B로 나눴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다. 그럼 A는 B 곱하기 Q 더하기 R 이런 형태로 쓴다 그랬죠. 그죠? 이런 형태로 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지금부터 우리가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어떻게 만드냐? 자, 100이란 숫자는 10의 제곱이고 11이란 숫자는 1 더하기 10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10을 내가 X라고 생각해 볼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되겠지. 그럼 그 다음에 이 밑에 것도 보면은 21이란 건 1 더하기 20이고 400이라는 거는 또 20의 제곱이기 때문에 얘도 이제 20을 X로 치환시켜주면은 1 더하기 X의 10제곱을 X제곱으로 나눠준 녀석이 될 거야. 얘나 지금 그 형태가 똑같은 녀석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뭘 생각해볼 거냐면은 1 더하기 X의 10제곱을 X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먼저 생각해볼 겁니다. 요거를 먼저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럼 1 더하기 X의 10제곱의 전개식은 아까 여기 이제 요 녀석에서 n자리에다 10대입해서 써주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써주면은 어떻게 되는 거니까 얘는 좀 내림차순으로 적어보자. 차수가 높은 거부터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면은 x를 10개 뽑으면 10c10 곱하기 x의 10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10c9의 x의 9제곱 그 다음에 10c8의 x의 8제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가서 10c1의 x 더하기 10c0까지 이렇게 이제 더해준 게 되겠지. 그지? 이 앞에 하나만 더 적어볼까? 여기 10c2 곱하기 x제곱 2차까지 적어봅시다. 자, 그럼 일단 여기 2차까지는 공통인수가 x제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x제곱으로 묶어보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럼 이제 1 더하기 x의 10제곱이라는 녀석은 x제곱 곱하기 10c10의 x의 8제곱 더하기 10c9의 x의 7제곱 더하기 땡땡땡땡 해가지고 10c2까지 더해주고 여기에다가 이제 10c1 곱하기 x 더하기 10c0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요식을 갖다가 a는 bq 더하기 r 형태로 우리가 해석을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1 더하기 x의 10제곱을 x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이 이만큼이 나오고 나머지가 뭐가 된다? 요만큼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이 자리에다가 이제 x자리에다 이 식에서 x자리에다가 자, 이 식에서 x자리에다가 10을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x자리 10을 대입해보면은 11의 10제곱을 10의 제곱 10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가 된다? 17 곱하기 10 더하기 1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죠? 네, 따라서 이렇게 대입해보면 나머지가 11의 10제곱을 100으로 나눈 나머지는 여기 17, 10은 10이죠? 그 다음에 x도 10이지? 그 다음에 더하기 10은 1이에요. 따라서 10 곱하기 10 더하기 1이 되니까 101이 되겠습니다. 101. 자, 근데 100으로 나눈 나머지가 100보다 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100으로 나눈 나머지가 100보다 클 수가 없어. 그러면은 얘는 나머지가 100일이 나왔으니까 좀 덜 나눠진 거라 그랬죠. 그죠? 그럼 이 100일을 한 번 더 100으로 나누면 진짜 나머지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0일을 100으로 한 번 더 나눠주면 진짜 나머지는 얼마가 돼? 1이 되겠지. 그치? 따라서 이 나머지 A 값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요식에다가 x자리에 20을 한번 대입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x자리에 20을 대입해주면 21의 10제곱을 20의 제곱 400으로 나눴을 때 몫이 여기까지 나오고 나머지가 어떻게 돼? 11 곱하기 20 더하기 10C0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얘를 숫자로 적어보면 21의 10제곱을 400은 20의 제곱이죠. 20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10C 10은 10이고 곱하기 x자리에 20 넣고 뒤에 더하기 1 넣어주면은 얘는 201이 되겠죠. 그죠? 자, 201은 400보다 작은 숫자니까 얘가 나머지가 맞아요. 지금 얘는. 예, 따라서 B값은 얼마가 된다? 201이 된다. 이렇게 이제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A값은 1이고 B값은 201이니까 A 더하기 B의 값은 202가 나오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건 이제 우리가 고1 때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해서 했던 문제들인데 이항정계식을 좀 이용한다는 게 조금 응용이 된 거지 원리는 고1 때 배웠던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고1 때 여러분들 이거 공부 제대로 해놓지 않았으면은 지금 다 까먹었으면 좀 어려울 텐데 자, 어쨌든 간에 기본기는 뭐야? 뭐를 뭐로 나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A를 B로 나눈 몫이 Q고 나머지가 아닐 때 A는 B 곱하기 Q 더하기 R 형태로 쓴다라는 거. 그래서 요 형태에다가 식을 맞춰주면은 몫과 나머지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에서 나왔던 11의 10제곱을 100으로 나왔다 또는 21의 10제곱을 400으로 나왔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반복되는 숫자 같은 거 얘는 이제 1 더하기 10의 10제곱이고 얘는 10의 제곱이죠. 마찬가지로 얘는 1 더하기 20의 10제곱이고 400은 20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이 형태를 생각해주면은 얘가 일반적으로 1 더하기 x의 10제곱을 x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찾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1 더하기 x의 10제곱을 전개를 쭉 시켜준 다음에 여기까지 x제곱이 공통인수니까 일단 묶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몫이 나오고 맨 끝에 1차항과 상수항이 나머지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죠? 네. 그럼 요 녀석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해주면 되는데 x자리에 10을 대입해봤더니 나머지가 지금 100보다 크게 나왔어.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 거야? 좀 덜 나눠진 거니까 한 번 더 나눠서 진짜 나머지를 찾으면 돼요. 101을 다시 이제 100으로 나눠준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요. 20을 넣었을 때는 400보다 작은 숫자가 나오니까 나머지가 그대로 201이 되겠구나.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밑에 거를 연습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밑에 85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85번. 85번. 31의 12제곱을 900으로 나눈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될까?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해보자.
25로 할까요? 자, 이 85 문제에서는 이제 어떤 숫자가 반복되는 것 같아요? 30이라는 숫자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닐까? 31이라는 거 이제 1 더하기 30이잖아. 그치? 그래서 1 더하기 30의 12제곱을 900은 30의 제곱이죠. 30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찾아봐라. 요런 문제라, 요렇게 이제 해석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숫자 이렇게 써주면은 30이 반복되는 숫자니까 30을 문자처럼 취급해볼까? 이렇게 생각해 줄 수가 있겠지. 따라서 얘는 일단 1 더하기 x의 12제곱의 전개식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1 더하기 x의 12제곱의 전개식을 생각해주면은 얘는 12c12의 x의 12제곱 더하기 12c11의 x의 11제곱 더하기 땡땡땡땡 해가지고 12c2의 x의 제곱 더하기 12c1의 x 더하기 12c 0 이렇게 이제 전개식이 나오겠죠. 이항 정리를 써주면. 자, 그런데 요만큼 여기 2차항까지가 x제곱이 공통인수기 때문에 여기까지 x제곱으로 묶어주는 거야. 자, 그럼 x제곱으로 묶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맨 앞에 12c12의 x의 10제곱 그 다음에 12c10의 11의 x의 9제곱 해가지고 맨 끝에 12c2까지 이렇게 x제곱으로 묶여져 나오고 맨 마지막에 남는 게 12c1 곱하기 x 더하기 12c0 요것만 이제 남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남게 됩니다. 따라서 1 더하기 x의 12제곱을 x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는 뭐가 돼? 요렇게 12c1 곱하기 x 더하기 12c0 요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x자리에 30을 넣어서 생각해주면은 그럼 1 더하기 30의 12제곱을 30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머지는 12c1 곱하기 30 더하기 12c0 얘가 될 거고 자, 그럼 12c1은 12니까 12 곱하기 30 해주면 360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얘는 360 더하기 1 이렇게 돼서 답은 얼마가 된다? 361이 되겠다. 361은 900보다 작은 숫자니까 그대로 나머지로 써도 상관이 없죠. 그죠? 네, 그래서 요 녀석이 답이 되겠다라고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항 정리에 관련된 문제들을 한번 쭉 풀어봤어요. 네, 풀어봤고요. 네, 그 공식들 좀 정리하고 외우고 그 연습 문제 스텝 1까지 여기 좀 다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잠시 한 5분 정도 쉬는 시간 가지고 그 다음 단어 확률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